저희가 우리 김현정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또 엄청난 중요한 대장동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어요. 뭐 처음 알았지. 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되니까. 인정해야 되거든. 아, 대장동이 얼마나 시끄러웠어. 맞아요. 난리였잖아.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나왔잖아. 네네. 근데 그거 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은 쓰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지금 진실의 퍼즐은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시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거야. 아파트 짓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대장동이 판교 근처라서 이게 또 아주 인기가 좋았나 봐. 예. 그런데 전임 시장은 민간에게 이 사업권을 다 넘겨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민간 그리고 성남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한 거야. 아. 그 결과 성남시가 민간 업체가 챙겨갈 5,500억을 성남시가 챙기게 된 거예요. 오. 이건 매우 성공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요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바꿨었냐? 이재명이 민간 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줬다. 됐죠? 네. 돈을 준 구조는 어떻게 짰었냐? 민간 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등에게 돈을 줬다. 네. 이게 구조야. 아, 네네네. 됐죠? 네. 잘 됐나요? 네. 증거는 없고요. 오직 증언만 존재했습니다. 자, 개발업자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22년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3억여 원을 건넸다.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어허. 자,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이번 정진상 재판에서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번 얼마 네. 전이야? 9월 19일이야. 네. 그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완전히 바뀌는데요.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아, 이 검사한테 들어. 엄청난 증언이야. 이거는 엄청난 그렇죠. 진술이야. 오. 이게 이번 법정 진술입니다. 엄청나잖아. 네. 대한민국이 대장동으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거 왜 뉴스 안 나? 좀 엄청나죠. 네. 자, 그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진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요. 남욱의 5월 법정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다. 오. 유동규가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자꾸 재촉하니까 이거 해야 돼. 빨리 돈 좀 줘.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네네. 자, 8월 12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네. 당시 유동규가 형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랑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까 철거업자 얘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좀 전에 그 앞에 거 좀 전에 철거업자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 철거업자에게 철거업자 빌린 돈 얘기. 때문에 요 다음. 네. 철거업자에게 유동규가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됐지? 형들이란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 그렇죠. 됐지? 자, 그런데 이 철거업자가요.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철거업자가. 그 철거업자가 네. 이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중 핵심 부분만 살펴봅니다. 네. 당시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 받았다. 그럼 철거업자한테 다 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끝났잖아.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끝난 거 아니야 임마 이제. 뭐야?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 완전히 딱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끝났잖아. 요런 걸 전문 용어로 똑 떨어진다고 똑 떨어지잖아. 어. 너 왜 근데 기사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죄송합니다. 대단한 이 엄청난 그러니까. 뉴스야. 자 그러면 네. 여기서 그러면 남욱은 그 동안에 왜 거짓말을 했을까? 5월 재판정에서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22년? 아니 2025년 5월. 25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검사들과 정영학이 허위사실 프레임을 짜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놓고 모르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했다. 구속도 되고 재판을 1년 넘게 받으면서 힘들게 받았다. 솔직하게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여기 2025년입니다. 이거 잘못 적힌 겁니다. 2025년입니다. 네. 검사들과 싸우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다. 됐지. 이제는 뭐 다 됐지. 네. 이제 우리 김현정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아니 이제 구현해 주셔야죠. 구현해 아니 주셔야죠. 아빠 제가 할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구현.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그 이 유동규니까 그 토건 비리업자들이 이제 유동규, 남욱 등이 기소된 것이 21년 10월 달이었어요. 21년 10월 달에는 그 대장동 비리업자들 4명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만 기소가 됐거든요. 뭐 횡령 배임 등으로. 그런데 갑자기 22년 7월 달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그 저기 이재명, 정진상을 추가로 22년 10월 달에 기소를 합니다. 추가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추가로 기소한 유일한 저게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진술 하나였구나. 유동규 진술 하나. 그래서 유동규가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검찰에 완전히 이제 그 매수되었다. 이런 비판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그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아까 그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아닌 걸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역대 최대 이익 환수를 냈던 성공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그 대장동 토건 비리업자들하고 50억 소위 50억 클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탁이 사실은 본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22년 초에 그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곽상도라든지 뭐 그 관련된 사람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검찰의 수사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22년 7월 달에 정권과 수사검사 바뀌면서 확 그냥 이재명, 정진상, 김용 쪽으로 이 저기 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었다라는 우리가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었죠. 그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거죠.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좀 했지만 그 남욱의 진술이 그 김용 전 부원장의 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의 그 아주 그 결정적인 저 증거였어요. 네. 남욱의 진술이. 진술이. 그 왜 항소심에서는 타임 구글라인의 증거 능력자도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안 왔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유죄의 가장 그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번복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번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죄 그 김용을 유죄로 판결한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이 내용을 좀 신빙성을 좀 더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얼마 전에 22일 날 법사위에서 왜 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장동 김용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강백신 검사가 나왔어요.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남욱의 진술은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현희 최고가 질문을 했어요. 그 검찰 그 남욱이 22년도에 검사한테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이제 3억 그 저기 줬다는 걸 형들한테 네네. 줬다는 것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고 물으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강배신 검사가 이 기소할 때에 이 남욱의 진술을 결정적인 것으로 해서 기소했고 그걸 통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거기 그
법사위에 나와서는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네네네. 라고 거기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김용을 유죄로 선고했던 기소하고 선고했던 그 재판에 있어서만 또 남욱의 진술을 그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강배신 검사 스스로도 네. 지금 자기가 기소하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인 증언을 한 것이죠. 심각합니다, 진짜 상황 자체가. 이사는 그 네. 검찰 개혁하고도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보안수사 문제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있는데 아,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 좋아합니다. 네. 자, 보안 수사권은 정말 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보안 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이런 경우들을 말하자면 그 속칭 사건 마사지, 진술 마사지 이런 표현들을 좀 속어로 쓰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진술들을 갖다 이제 교정을 시키거나 그렇죠. 가이드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또 제기를 하는 그 보안 수사권 존치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 과거의 검찰의 행태들을 봤을 때 일부라도 어떤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네. 그런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지금 남욱 씨가 뭐냐면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변호사인데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한번 판사가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남욱 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만연하게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진술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가이드에 따라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 증거인 진술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여러 지금 뭐 관문권 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맞습니다. 뭐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아유. 등등의 것들을 보면은 검찰 개혁의 하나의 또 단초를 네.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 요청을 했거든요. 당에서 감찰이 필요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어떤 네.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면 그 바뀐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런 조치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네. 진상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사님한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그 입법 청문회 다 보셨을 텐데 어미준이라든지 박상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대장동 건이라든지 이거 진술 조작의 혐의가 굉장히 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검사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그거는 뭐 진상을 파악해봐야 되는 건데. 해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모든 권력 내지 권한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줄이냐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만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맞습니다. 군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남용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게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스크리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증거 조사를 통해서 스크리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과정은. 네? 그 과정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100%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도 꽤 있으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자기가 사건을 이른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고 이제 한쪽으로 쫙 몰아가는 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른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네, 돼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안 수사권 뭐 수사지휘권 뭐 다 없애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의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네. 그 가능성은 항시 있는 네, 거죠. 그 얘기는 뭐 우리 많이 근데 했으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했다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남욱이 진술이 번복된 것도 있지만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 자기는 2010년 이후에는 남욱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철거업자 빌려준 돈 3억을 다 받았다라고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물증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강배신 검사가 그러니까 그 철거업자가 예. 대법원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게 언제예요? 최근에 냈습니다. 최근에 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네. 그 내용도 확인을 하신 거고. 네네. 어. 그 실제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철거업자 이야기로는 유동규를 통해서 성남시 철거 어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좀 미뤄졌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안 지키니까 야, 예. 돈 내놔. 그렇죠. 이렇게 했던 네네. 건가 봐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아니 오래돼서 많이 잊혀졌지만 유동규가 평상시에 그 생활 습관이 막 그 뭐 술집 가면 팁으로 막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막 여자친구한테 고급 외제차 사주고 그런 얘기 많았죠. 펑펑 쓰고 막 이랬다라는 것도 멋있게 살았네. 아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했던 그 철거업자의 그 진술서도 있고 또 강배신 당시 수사와 기소를 했던 강배신 검사가 법사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검찰의 조작 수사에 예. 터잡은 조작 기소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대한민국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진짜 큰 사건이야. 이거 근데 이상하게 언론은 어떻게 그 성격들이 다 똑같아? 한 번 관심 동시에 있고 한 번 동시에 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요. 난 거 참 신기합니다. 이럴 때는 되게 관심이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언론이 또 아예 안 다루니까 매불쇼를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항소심 선고할 때 저도 그 법정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타임 구글라인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타임 구글라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에는 그 증거로 채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연히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 돈을 줬다는 유원홀딩스 네. 그 시간과 장소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없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명확합니다. 자택이 있었다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서 네.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검사님이 왜 화가 안 나요? 아니 그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을 안 했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 왜 화가 안 나냐고. 왜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난 그게 궁금해. 왜 화가 안 나? 아니 왜? 솔직히 내가 신문 어. 4개 정도 보는데 네. 그 기사를 못 봤어. 이게 문제야. 언론도 이게 문제야, 진짜. 이거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더 문제는 내 이거는 진짜 뭐두 분한테 좀 해당 사항 없긴 하지만 아니 민주당이라도 좀 이거를 이 붕업 시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원내 대변인 논평으로 어제 근데 그거 브리핑한 거 봤더니 한 12명 보더라. 12명. 아 진짜 한 12명 보더라 그거. 와 진짜. 분발하시네. 아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의원님은? 제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당의 그 저걸 안 보는 거겠죠. 국회 방송을 안 보는 거. 아, 한 12명 보더라고, 12명. 내가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기자들이-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도 기자회견 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이 정도 기사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기자들이 자기들이 쓴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완전 뒤집어야지. 못 쓰죠 그거. 그렇죠. 김용남도 그동안의 발언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발언을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에다가 기가 막힌 글을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반박 논평을 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차 상법 개정. 그때 재계에서 이제 경영 활동 이축될 수 있으니까 배임죄 등 이런 형벌 같은 건 좀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경제 형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면서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잡는 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음. 느닷없이 그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는 이유가 이 대장동 사건이 배임죄잖아요. 이걸 이잼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더라고요. 예. 요새 치킨 배달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요새. 네,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 나 또. 그러니까
이 치킨 배달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알고 계시고 이거 대한민국을 완전 떠들썩하게 했던 그거는 모르고. 아니 기사가 났으니까 본 거고 안 났으니까 내가 못 본 거지. 아 진짜 내 억울해. 잘못이야. 나는 아니 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아니 기사 많이 났는데 좀 찾아보세요. 아, 많이 나진 않았어요.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한동훈 씨는 매불쇼 치킨 나왔으니까 많이 배달할 나요. 시간에 좀 예. 법원에나 출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거제도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두 분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천천히 네. 가도 돼요. 아 진짜죠.